밝혀내지 않은 진실. 안녕하세요. 히스코리언입니다. 오늘은 7080 세대에게는 낭만과 추억의 장소, 청량리역이 있는 청량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량리. 청 맑을 청량 서늘할 량리 마을리. 맑고 서늘한 마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맑다는 겁니다. 가을 하늘처럼 계곡물처럼 투명하게 맑은 것이죠. 그리고 서늘하다. 단순히 차갑다는 게 아닙니다. 더위 속에서 느끼는 시원한 바람, 그 상쾌함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신라 마렵, 지금의 청량리 지역에 한 절이 있었습니다. 청량사. 이 절이 있던 곳은 바리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의 홍릉자리입니다. 바리산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수목이 울창했습니다. 맑은 샘물이 흘렀습니다. 남서쪽이 트여 있어 바람이 잘 불었습니다. 특히 여름이면 이곳은 특별했습니다. 한양의 다른 곳은 무더위에 시달렸지만 청량사 주변만큼은 시원했습니다. 울창한 숲이 그늘을 만들고 맑은 샘물이 흐르고 탁 트인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더운 여름날이면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 시원하다. 정말 청량하구나. 그래서 이 마을을 청량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청량사가 있는 마을, 청량한 바람이 부는 마을, 청량리. 조선시대 청량리는 한성부 동부 인창방에 속했습니다. 도성 밖이었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한양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양주, 의정부 그리고 강원도로 가려면 청량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청량리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여행자들이 쉬어가는 곳, 짐을 풀고 숨을 고르는 곳. 그것이 조선시대 청량리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량리는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샘물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1895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게 시해당했습니다. 을미사변입니다. 고종은 황후를 위해 능을 조성했습니다. 바로 청량사가 있던 바리산이었습니다. 홍릉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황후의 능을 만들려면 그 자리에 있던 청량사를 옮겨야 했습니다. 청량사는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죠. 바리산의 울창한 숲은 베어졌습니다. 능원을 조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량사는 옮겨졌지만 청량리라는 이름은 남았습니다. 1911년 10월 15일 경원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용산에서 의정부까지. 그 중간에 새로운 역이 하나 생겼습니다. 청량리역입니다. 사실 청량리역은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동쪽 관문에 해당하는 곳이라 하여 뒤늦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과 왕십리역은 불과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간에 비해 매우 가까운 거리였죠. 청량리역이 생기자 이 지역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도가 깔리면서 철도 직원들이 필요했습니다. 정부는 철도 직원들의 주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철도 관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청량리 일대에 약 400호의 철도 관사가 지어졌습니다. 현재의 전농동, 전농이동 일대입니다. 지금도 일부 관사가 남아 있습니다. 관사는 일본식 주택이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고 낮은 지붕의 집들이 줄지어 늘어섰죠. 철도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청량리는 더 이상 한적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철도 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5월 1일 일제는 청량리역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동경성역. 동쪽의 경성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본어로 읽으면 도쿄조가 됩니다. 일제는 교묘하게 동경, 도쿄라는 이름을 서울에 심으려 했습니다. 1939년 중앙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청량리가 기점이었습니다. 1938년에는 경춘선도 연결되었습니다. 청량리는 3개의 철도가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경원선 서울 원산, 중앙선 청량리 경주, 경춘선 청량리 춘천, 서울 동부의 가장 중요한 교통 중심지가 된 겁니다. 1942년 6월 1일 역명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동경성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왜 바꿨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량리라는 이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6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 다음 날 청량리 역사가 불에 탔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역사는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9년 후인 1959년 11월 6일
새로운 역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2층 구조. 중앙에 대합실을 두고 양쪽에 영무실과 편의시설을 배치한 전형적인 전후 복국이 건축이었습니다. 이 역사는 1999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도착하는 종점이 바로 청량리역이었습니다. 청량리역 광장 앞의 시계탑은 약속 장소가 되었습니다. 청량리역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1970년대, 80년대 청춘들의 추억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경춘선은 특별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MT 멤버십 트레이닝을 가기 위해 청량리역에 모였습니다. 배낭을 메고 기타를 든 청춘들이 청량리역을 가득 메웠습니다. 춘천 가는 기차표 주세요. 주말이면 청량리역은 청춘들로 북적였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노래가 흘렀습니다. 기타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청춘의 꿈. 청량리는 낭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2월 경춘선이 전철화되면서 청량리가 아닌 상봉역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경춘선을 빼앗긴 것 같다며 아쉬워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청량리의 한 시대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다시 청량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20세기 초 청량사에는 특별한 인물이 머물렀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그리고 승려였던 한용운 님의 침묵을 쓴 그 사람이 청량사에서 지냈습니다. 일제의 엄혹한 탄압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가 이곳에서 품었을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맑고 서늘한 기운이 흐르는 청량사에서 그는 민족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청량함. 그것은 단순히 시원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뜻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정신, 그 서늘한 기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 청량리역은 재개발을 위해 임시 역사로 옮겼습니다. 구 역사 건물에는 패스트푸드점들이 들어섰습니다. 롯데리아, KFC, 버거킹, 맥도날드. 한국의 4대 패스트푸드 체인이 모두 한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차를 기다리며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임시 역사의 플랩식 행선기는 유명했습니다.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행선기. 전국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플랩식 행선기였습니다. 2010년 8월 20일 새로운 민자 역사가 완공되었습니다. 현대적인 복합 쇼핑몰과 결합된 역사. 롯데백화점, 영화관, 그리고 초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섰습니다. 청량리는 다시 변모했습니다. 지금 청량리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철도 관사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청량리 588도 재개발되어 65층 초고층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현대적인 빌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부 신규 입주자들은 말합니다. 청량리라는 이름에서 리를 빼자. 청량동으로 바꾸자. 리는 시골 마을을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현대적인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청량리는 청량리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이름을 왜 바꿉니까? 청량리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량리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라 말부터 이어진 청량사의 역사, 조선시대 한양 동쪽 관문의 역할, 일제강점기 철도 도시로의 변모, 한국전쟁의 상처, 1970년대 80년대 청춘들의 낭만, 그리고 588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까지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바꾼다면 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청량. 이 단어는 단순히 날씨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입니다. 맑게 살기, 흐리지 않고 탁하지 않고 투명하게 살기, 서늘하게 살기, 뜨거운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하며 살기. 한용운이 청량사에서 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맑고 서늘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 지금 청량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588은 사라졌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철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와 빌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청량리는 다시 그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맑고 서늘한 마을. 더러운 것들은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청량함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청량함은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정신에서 온다는 것을. 청량사는 여전히 청량리에 있습니다.
홍릉에서 옮겨온 뒤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작은 절이지만 청량리라는 이름의 시작점입니다. 시간이 나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도심 속 조용한 절.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으면 어쩌면 바람이 불 겁니다. 맑고 서늘한 바람이. 그것이 청량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청량리. 맑고 서늘한 마을. 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588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졌던 본래의 청량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름이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맑게 살기, 서늘하게 살기. 그것이 청량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히스코리언이었습니다.